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요, 다음 전쟁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HBM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것도 HBM입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느냐, 고객 인증이 나오느냐, SK하이닉스를 얼마나 따라잡느냐, 이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바로 흔들리고 댓글도 바로 달리고 시장 분위기도 확 바뀝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정말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GPU가 있어야 AI 서버가 돌아가고요. GPU 옆에는 HBM이 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계속 HBM 따라잡았냐?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판이 계속 이렇게만 갈까요? 구글은 자기 AI 서비스에 맞는 칩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도 자기 기기와 생태계에 맞는 칩을 키우고 있죠. AMD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AI 가속기판을 넓히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빅테크들이 원하는 맞춤형 칩 시장에서 계속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질문은 이겁니다. AI 반도체 전쟁이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면 구글, 애플, AMD,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자기 목적에 맞는 맞춤형 AI 칩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판에서 삼성전자가 그냥 메모리만 파는 회사로 남느냐, 아니면 2나노 파운드리, HBM, 패키징까지 같이 들어가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느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GPU 다음 전쟁은 맞춤형 AI 칩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어디서 다시 열릴 수 있는지 차분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를 볼 때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랐냐, HBM이 부족하냐, SK하이닉스가 먼저냐, 삼성전자는 늦었냐. 물론 이 질문들 전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어떤 회사는 엄청 큰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을 돌려야 하고요. 어떤 회사는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검색과 광고에 맞는 칩이 필요하고요. 어떤 회사는 클라우드 고객에게 빌려줄 AI 서버용 칩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전력 효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맞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만들자. 이게 맞춤형 AI 칩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성복만 입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맞춘 옷을 입는 겁니다. GPU가 범용으로 강한 무기라면 맞춤형 AI 칩은 특정 목적에 맞춘 무기입니다. 구글이 자기 AI 서비스에 맞게 칩을 만들고 애플이 자기 기기 생태계에 맞는 칩을 쓰고 빅테크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에 맞는 칩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커지면 삼성전자에게도 질문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냐?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칩을 만드는 고객에게 2나노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같이 제안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구글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구글은 원래부터 자체 AI 칩을 오래 준비해온 회사입니다.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AI 모델까지 전부 직접 돌리는 회사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AI 연산을 전부 밖에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기 서비스에 맞는 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글의 차세대 AI 칩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가 맡을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해야 합니다. 논의 단계와 실제 수주는 다르고요. 수주와 양산도 또 다릅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삼성전자 실적에 크게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차세대 AI 칩에서 삼성전자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계속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율 괜찮냐?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냐? TSMC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냐? 이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런데 파운드리는 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구글이 맡겨야 합니다. 그것도
그것도 의미 있는 고객이 맡겨야 합니다. 구글 같은 회사가 차세대 AI 칩판에서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면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방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구글 이야기를 단순 호재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빅테크 AI 칩판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자 시장이 다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요, HBM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칩은 이제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연산 칩이 필요하고요, 그 옆에 HBM이 붙어야 하고요,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칩을 어떻게 묶느냐, 열을 어떻게 잡느냐, 전력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도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AI 반도체는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패키징 따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붙어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산 칩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패키징도 필요한데 이걸 한 번에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여기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지금은 TSMC가 파운드리에서 훨씬 강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고객 신뢰도 강하고요, 선단 공정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는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진짜 먹히려면 수율이 나와야 하고 고객이 붙어야 하고 양산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이 맞춤형 칩으로 넓어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갈 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AMD와의 흐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AMD는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너무 강해 보이죠? 사실 시장에서 AI 가속기 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빅테크 입장에서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건 부담입니다. 공급도 문제고요, 가격도 문제고요, 협상력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AMD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MD와 AI 메모리, 파운드리 협력 확대를 위한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AMD랑 협력했다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AMD가 AI 가속기판을 넓히면 그 옆에 들어가는 HBM도 필요하고요, 서버용 DDR5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GPU만 팔리는 게 아니라 C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 냉각이 다 같이 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MD라는 또 다른 길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AMD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요, 브로드컴도 있고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자기 필요에 맞는 칩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판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어떻게 붙이느냐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되면 시장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HBM 늦었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칩 생태계 안에서 다시 여러 길목을 잡을 수 있냐로 바뀌는 겁니다. 애플과 브로드컴 이야기도 남의 얘기처럼 보면 안 됩니다. 브로드컴이 애플과 맞춤형 칩 협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는 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플은 자기 생태계를 굉장히 강하게 잡는 회사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까지 전부 자기 경험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죠. 그런 애플이 맞춤형 칩 협력을 오래 가져간다는 건 AI 시대에도 기기별로 맞는 칩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가 꼭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돌아가고요, 노트북에서도 돌아가고요, 워치와 태블릿에서도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자동차와 가전 안에서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소비자 AI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는 기기 안으로 AI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칩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큰 GPU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기 안에서는 전력 효율이 중요합니다. 발열도 중요하고요, 크기도 중요하고요, 보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밖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가 있고요, TV가 있고요, 가전이 있고요,
웨어러블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AI를 서버 안에서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쓰는 기기 안으로도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들뜨면 안 됩니다. 맞춤형 AI 칩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TSMC는 여전히 강하고요.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 설계와 고객 관계에서 강합니다. 애플은 자체 칩 설계 역량이 워낙 탄탄하고요. 구글도 TPU 경험이 오래됐습니다. AMD도 엔비디아와 경쟁하려면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평가받으려면 결국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고객이 붙어야 하고요. 수율이 나와야 하고요. 실제 수주가 나와야 하고요. 양산이 돼야 하고요.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뉴스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구글과 논의 중이다. AMD와 협력한다. 이 말은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오래 끌고 가려면 결국 수주, 양산, 매출, 이익률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AI 반도체 다음 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판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HBM 하나만 따로 보면 부족합니다. 구글의 맞춤형 AI 칩, AMD의 AI 가속기, 애플과 브로드컴의 장기 칩 협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삼성전자에서만 끝나는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 또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도 봐야 하죠.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또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걸 하루짜리 호재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일 바로 간다. AMD와 협력하니까 이제 끝났다. 애플과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을 하니까 삼성전자도 무조건 수혜다. 이렇게 보면 너무 급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GPU 하나에서 맞춤형 칩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 안에서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이 같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유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구글과의 논의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이 고객 신뢰를 얻는지, AMD와의 협력이 실제 HBM4와 서버용 메모리 매출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 패키징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실적 전망에 반영되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주식은 스토리만으로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는 스토리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수주가 나오고 양산이 되고 매출이 찍히고 이익률이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칩 전쟁에서 진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다. AMD와 협력한다. GPU 다음은 맞춤형 AI 칩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듣자마자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맞춤형 AI 칩 시장이 커진다는 말과 오늘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고요. 반도체 업황도 봐야 합니다. HBM 신뢰 회복도 봐야 하고요. 파운드리 수율도 봐야 합니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 주가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기준입니다. 구글, AMD, 애플, 브로드컴 같은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실제 수주와 숫자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뜨거운 자리인지 아니면 눌림을 주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한 번에 모든 판단을 끝내려고 하면 시장 변동성에 흔들립니다. 특히 맞춤형 AI 칩은 장기 그림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다고 내일 실적이 확 바뀌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는 하되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이번 주제를 크게 보면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막은 엔비디아 GPU 중심이었습니다. AI 서버를 늘리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고 그 옆에 HBM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주목받았고 삼성전자는 HBM 신뢰 회복을 계속 요구받았습니다. 근데 2막에서는 맞춤형 AI 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글은 자기 AI 서비스에 맞는 칩을 원하고요. 애플은 자기 기기 생태계에 맞는 칩을 원합니다. AMD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AI 가속기와 메모리 협력을 키우고요. 브로드컴은 빅테크 맞춤형 칩 시장에서 역할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는 HBM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가 칩을 설계하느냐, 누가 만들어주느냐, 어떤 메모리가 붙느냐, 어떤 패키징으로 묶느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만 보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객을 확보해야 하고요. 수율을 보여줘야 하고요. 양산을 성공시켜야 하고요. 수익성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맞춤형 AI 칩 전쟁이 삼성전자 주가에 실제 힘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다음 전쟁터를 놓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고요. 애플은 자기 생태계에 맞는 맞춤형 칩을 키우고 있습니다. AMD는 AI 가속기판을 넓히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빅테크 맞춤형 칩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2나노 파운드리와 HBM, 패키징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구글 논의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AMD 협력이 실제 HBM4와 서버용 메모리 매출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이 고객 신뢰를 얻는지, 맞춤형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숫자를 보여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구글 호재다로 끝낼 구간이 아닙니다. AI 반도체의 다음 판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판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HBM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구글의 맞춤형 AI 칩도 봐야 하고요. AMD의 AI 가속기와 메모리 협력도 봐야 합니다. 애플과 브로드컴의 장기 맞춤형 칩 협력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HBM, 패키징,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칩 전쟁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AMD, 맞춤형 AI 칩 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맞춤형 AI 칩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구글, AMD, 애플, 브로드컴, 투나노, 맞춤형 AI 칩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만 보는 게 아닙니다. 투나노 파운드리도 봐야 하고요. 구글의 차세대 AI 칩, AMD의 AI 가속기, 애플과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협력, 패키징,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만 볼 회사가 아닙니다. HBM은 중요하지만 AI 반도체의 다음 판은 맞춤형 칩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고요. AMD는 AI 가속기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 협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삼성전자가 투나노 파운드리, HBM, 패키징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면 시장의 질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논의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수주가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양산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 흐름을 삼성전자의 새 기회로 인정하는지 이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GPU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전쟁터는 맞춤형 AI 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판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